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그럼 오후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까지 살펴봤어요. 안전 진단. 근데 안전 진단에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안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비계를 수립할 건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훈수가 하죠. 시장훈수 하잖아요. 시장훈수가 안전진단 결과 도시군 계획, 지역 여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정비계 수립 여부 또는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제 문제 풀이하다 보면 문제에서 계속 오류가 나왔던 부분이 그 부분이죠. 시장훈수가 최종 결정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훈수가 최종 결정을 했어. 근데 시장훈수가 정비계를 수립하겠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적극적 결정을 했다고. 적극적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줘? 이 중에서 여기 시장훈수 구청장 있죠. 시장훈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결정 내용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누구만?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시장은 도지사한테 그 결정 내용하고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고요. 근데 누구는 제출 안 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제출 안 하죠. 제출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전에 이제 꼭 문제 나오면 뭐라고 냈냐? 시장으로서 안전을 실시하죠. 시장으로서는 시도지사에게 안전한 결과 보고서라든가 그 결정을 제출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시장으로서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제출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야?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어때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 그 결과를 재검토를 의뢰하죠. 재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누구한테? 시장훈수 구청장에게 그 정비계 수립 결제라든가 재건축 시행계획을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받으면 시장훈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는 자기가 그런 조치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훈수가 결정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러나 이들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시도지사. 이들이 재검토를 의뢰해서 거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훈수 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제라든가 재건축 시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훈수 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어때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자기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나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났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자, 이 정비계획을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장으로서 누굴 얘기한다고 할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건 보다 구체적 계획이죠. 보다 구체적 계획이야. 이건 뭘 위해서? 정비 구역을 뭐 하기 위해서? 네, 지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지정하기 수립하는 게. 그래서 뭐에 적합해야 된다고요? 정비에 기본계획, 그렇죠?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서 말이죠. 정비계획 내용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구체적인 정비구역과 면적이 밝혀져. 정비구역과 면적 결정. 여기는 아까 예정계획과 개략적인 범위만 나오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과 면적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잖아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행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정비 계획에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건폐율, 용적률을 소개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항상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죠.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정비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결정합니다. 이게 정비계획이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결정한다. 정비구역과 면적이 밝혀진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가 밝혀진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번째, 정비 구역을 신청하는 경우 있죠. 아까 나서 정비 누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누구한테?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하죠. 근데 누구는 지정 신청한다? 여기 대도시 시장하고요.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이들은 지정 신청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들이 어떻게? 직권으로 지정하는 거죠. 직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정비 구역 지정, 정비 구역 지정하면 정비원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 누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정하고, 대도시 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직접 지정하죠. 그래서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지정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까지 시도지사죠. 그 누구? 대도시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꾸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시장우사 정비를 수립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누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정비구역 수립해서 누구한테? 부산 광역시장한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죠. 경상남도 창원시는 안 되겠다. 대도시니까 김해시장 누구한테?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도지사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원시장 또 누구? 세종시장, 제주도지사는 자기들이 정비구역을 자기들이 직접 지정한다고. 그래서 결국 누구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거 혼동하지 않도록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요것들 말이죠. 이건 가로 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네.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 없어요. 정비구역 수립 정비증 없다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거야. 가로구역은 도로 돌산 1단의 지역이고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 수립도 정비구역 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정비구역을 수립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할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외라고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해졌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냐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 지정하고 뭘 거쳐서? 여기 지방 도시기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을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건 절대 뭐가 아니다?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아까 정비구역 지정, 개발구역 지정은 뭐가 아니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꼭 우리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정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고 지정할 때 입안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죠. 지정의 근거법이 정비법이잖아요. 국토개법이 아니죠. 지정 절차도 지방도 심의만 거치잖아요. 지정권자 국장 빠지잖아요. 그렇죠? 국장은 절대 지정 못해. 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방도시국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군 관리기 아니다. 도시관리 아니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구역이 되는 것을 보죠.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전 자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구역이 간주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의 결정구역을 본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여기는 처음부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삽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의 결정을 시행해서 본다. 이 표현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아니요, 거기 단서가 아까 이 정비구역 수립할 때 정비구역 내용 나오잖아요. 정비구역 내용 지금 마지막에 보면 9번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지구단위 계획하고 가로 안에 필요한 경우라고 꼭 돼있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표지 보면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시행해서 본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건이 꼭 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중 문제 보면 그냥 지구단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본다. 이렇게 맞다 했던 교재들이 많잖아요. 이게 맞지 않다는 자기 하시답니다. 다시 한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는 내용 중 국토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결정을 본다. 됐죠? 반대로 여러분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셔야 되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셔야 하면 3년의 경우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효력을 상실하죠. 효력됩니다. 자, 다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호시가 되면 그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을 본다. 맞아 틀려? 국토계획법상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래서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어. 지구단위 계획 결정시가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 무조건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을 본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아니 이거 이 문장이잖아요. 여기가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결정을 시면 몇 년이네? 3년 내에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죠. 결정이 안 됐으면 언제? 그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뭐가 돼? 필요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항상 제가 두 가지 나눴잖아요. 에? 첫째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군의 지구단위 결정시라면 여기가 중심 상업적이 있고 얘가 미관 지구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안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중심 상업적이에요. 용도지역 미관지구야. 그럼 중심 상업적 미관지구 여기 갑은 중심 상업적 미관지구에 대한 규제를 받았죠.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 결정됐다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시가 됐어. 그러면 앞으로 저 갑은 행위 제한을
뭐 해야 한다?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 앞으로 여기는 갑은 중심 상업적 규제를 안 받아. 미관지구를 안 받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특별법적 지위 이렇게 있잖아. 항상 행위자인 지구 단위가 한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의 내용은 규제가 여기보다 훨씬 더 완화되는 거잖아요.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을 시되면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는 이 문장 꼭 기하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꼭 제가 얘기했던 이게 뭐야? 이게 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결정을 시작되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여기가 정비 구역이 결정 그것이 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만 결정하시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해야 돼? 아니잖아요. 이 지구 단위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수립했던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정비계획이죠. 그러죠? 이 정비계획 속에 다시 말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속에 뭐가 저 정비 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포함이 모두 포함되는 이유잖아요.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정비법상 저기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결정을 시작되면 국토기업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무슨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구역으로 본다. 정비로 지정구역으로 본다.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걸 빼고 출제하죠. 요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을 시작되면 정비의 지정구역으로 본다가 아니라 정비 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 단위 결정을 시작되면 무슨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뭘로?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구역이 된 것을 본다. 이 문장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비기 지정구역이 됐습니다. 정비기. 자, 정비기 지정구역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죠. 조합 설립 추진이에요. 조합 설립 추진.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총 6가지 있죠. 6가지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사업이 2개 있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사업만 나오죠. 그런데 조합 설립 추진을 자체 구성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추진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없어. 또 하나 두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어떤 경우?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공공관리자도 시행되는 경우, 이 경우는 조합설립 추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여러분 전에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합 설립 추진을 설립하여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을 구해서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틀리고, 단말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조합 설립 추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건 승인을 받죠.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뭘 받는다?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아. 승인. 승인. 위원은 몇 명 이상? 위원은 5인 이상이고요. 5인 이상. 그 다음 이건 동인 얼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추진을 두지 않는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된 조합설립 추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합설립 추진을 구성하면 위원 몇 명 이상으로? 5인 이상으로. 토지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의 동의 받아서 시장에서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진은 딱 하나밖에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 동의라서 항상 하나밖에 둘 수 없다는 얘기, 두 개를 둘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게 조합설립 추진. 그러면 조합설립 추진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사업,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있죠?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진위원회가 선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립총회 있죠? 창립총회 개최. 또 이것도 조합설립 의무사항입니다. 창립총회. 기타 우리가 조합 설립과 관계된 기타 업무를 같아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할 의무. 이런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죠? 2년입니다. 2년. 만약 2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자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든가 해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단계별 일몰제에서 223원칙이었죠? 223원칙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얼마 이내?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해야 돼. 설립 승인 신청. 그래서 조합 설립 설립 승인이 떨어졌으면 2년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돼.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죠? 그러면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223원칙입니다. 223원칙.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하든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추진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추진위원회가 없는 게 무슨 원칙? 33원칙이었지. 223이었죠. 33원칙.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3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으면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223원칙, 33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하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추진위가 있는 경우는 구역 지정하고 얼마 이내?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승인이 떨어졌다.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다.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네? 그래서 223원칙입니다. 반면에 추진위원회가 없을 때는 정비가 지정고시 되고 얼마 이내? 3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설립 인가가 떨어졌으면 얼마 이내?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그래서 223원칙, 33원칙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추진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조합 나오죠. 정비사업 조합.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일단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언제나 사업을 누가 한다? 시장건설 주택공사 등이 하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 아예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죠. 이 세 개 사면 조합 설립이 의무사항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세 무슨 상이다? 재량상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비법상 조합은 정확하게 몇 개 있다? 요거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이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상이다. 토지소유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요. 자, 이때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 조합 설립 동의자 수 잘 아시죠? 보세요. 동의서 다시 한번 나와보면 조합 들어봐서는 여기 재개발하고 일단 재개발하고 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두 개가 똑같아. 동의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게 어떻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전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등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75%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등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에서 지상권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4분의 3이니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토지 면적은 얼마? 2분의 1이 넘어야 되죠. 2분의 뭐 때문에 2분이 넘을 때까지 그때는 토지 소유자를 모초하는 토지 소유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건축 때 이건 각 동과 전체죠. 각 동에 구분 소유자 얼마? 구분 소유자 3분의 2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각 동에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자,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건 어때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8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입니다. 이 동의 정족수 좀 귀찮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저 사실이니까. 맞죠? 이걸 자꾸 해보셔야 돼. 지정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전체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각 동에 구분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대한 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의 동의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동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죠. 설립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한테 받습니다. 자, 정비법에서 아까 인가가 4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조금 이따 사업 시행 인가, 그 다음 관리처분 기행인가, 그 다음 준공인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모두 인가를 누가 받는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받는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아주 중요하죠. 조합원. 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은 누구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누구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만 빼고요.
나머지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전부 다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자, 재개발 누구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그렇죠? 근데 재건축만 다르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한 경우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나누죠.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대상이 넓어지죠.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누구는 못 된다는 거죠? 지상권자 안 돼, 나대지 소유자 안 돼, 건축물 소유자 안 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았다.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합원은 토지는 소유자로서 동의 한 자입니까? 동의 안 한 자입니까?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동의 한 자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동의하지 않았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되고, 재건축과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동의했던 동의했던 당연 조합원이고,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이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동의하지 않은 그 주택이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상 매도 청구가 인정된 사업은 무슨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됐죠? 요 조합원. 자, 조합원이 지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저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이 지휘하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새로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서 어디일 때?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서 언제?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조합사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금지됩니다. 만약 양도했으면 양수인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현금으로 청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왜? 우리나라의 투기 과열지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도 지면 어디나 양도는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합원의 지위였습니다. 이때 조합 설립은 시장운수한테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시장운수한테 인가받고 인가받으면 설립이 되는 거죠. 네? 아니죠. 인가 플러스 설립 등기잖아요. 도시개발자업이나 정비사업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얼마네? 30년. 이때 이 정비사업 조합의 법적 성격은 뭐로 본다? 법적 성격은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따라서 이 정비사업 조합에서 무슨 법 적용한다? 도시 정비사업자는 무슨 법을 적용해? 도시 정비법을 적용하되, 정비법을 적용하되 단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에는 임원이 있죠. 임원 누가 임원이죠? 조합장, 이사, 감사죠. 그렇죠?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회가 있죠. 대의원회는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두어야 한답니다. 대의원 수는 몇 명?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 이상인 100인을 넘으면
얼마? 10분의 1 100일 넘으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이야.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요리 하셔야 돼.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합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조합. 그러면 이제 조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시공자 선정이죠. 자, 여러분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느냐? 첫째, 조합인 경우.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세 번째,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렇게 세 순 나눠지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시공자 선정시는 언제다?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누구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하죠.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경쟁입찰이죠. 예? 자, 그럼 제 표현 만나보세요.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렸어요.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만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쟁 입찰 아닙니다. 조합세 인가 후에 원칙은 경쟁 입찰,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 뭐라고요?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토지는 소유자. 이거 무슨 사업이죠?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는 소유자가 한다. 그럼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합니다. 시장호수 주공 등일 때 언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입니다. 사업 시행 지정 고시.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일단 조합세 인가 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일단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장호수 주공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 선정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는 반드시 경쟁 입찰은 아니다 하는 거.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예? 여기 보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6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한다. 맞아 틀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한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틀려요. 왜냐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했다면 언제고? 조합 설립 인가 후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는 소유자가 한다면 사업시 인가 후라는 얘기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무조건 사업시 인가 후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자, 시공자 선정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공자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자서 인가 신청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절차입니다. 인가 절차. 사업 시행 인가 절차. 약간 조합 설립 인가 있죠? 이건 사업 시행 인가.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면 보세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먼저 사업 계획서에다가
정관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다 정관 등을 작성해야 돼.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나올 것이고 정관 등이 뭐죠? 정관 등? 정관 등은 세 가지인데요. 조합일 때는 정관이야. 조합일 때는 정관이고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규약이야. 시장으로서 주공일 때는 시행 규정이야. 정관, 규약, 시행 규정 이걸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 대 정관 등. 두 번째 사업. 그 다음에 시행 동의를 또 받습니다. 사업 시행 동의. 자, 이 사업 시행 동의도 잘 보세요. 사업 시행 동의는 첫째 보세요.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일 때는 시행 동의를 안 받아.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이 사업을 할 때 시행 동의를 안 받는다고요. 그다음 조합이 시행을 한다. 그러면 조합 원에 얼마? 과반수 동의. 그다음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사업을 한다. 토지 등 소유자.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위아래를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대충 감이 나와야 되지. 사업시행 동의.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은 공신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 동의를 받지 않는다. 조합이 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보다 공신력이 떨어져요, 뛰어나요? 조합보다 떨어지지. 조합을 설립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죠? 그게 얼마겠어? 이거보다. 그러니까 얼마? 에? 4분의 3 이상 있잖아요.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 동의를 안 받아. 조합이 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여기서 시장 군수 어떻게 하는 게 잘 보세요. 이거에 또 문제 또 사진 나온 문제. 시장 군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사업시 인가 절차입니다. 시장 사업시 인가 절차. 첫째, 공람. 두 번째, 협의. 세 번째, 심의. 사업비, 예치. 자, 다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네? 안 나요? 보세요.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 계획을 주민들이 공람시켜야 되겠죠? 공람기간 며칠? 그렇습니다. 14일 이상. 자, 우리 정비법에서 공람이 3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정비계획 지정에서 처음 수립한 정비계획 있죠? 정비계획 공람 며칠? 30일 이상. 또 뒤에 가면 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리처분계획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죠. 얼마? 30일 이상. 정비계획 공람과 관리처분계획 공람은 30일 이상이고 이거 사업시행계획 공람 이건 14일 이상입니다. 구분하세요. 그 다음 협의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사업시행 인가할 때 협의한다. 누가 협의할까요? 누가고? 어떤 경우? 보세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항상 하는 게 아니야. 응?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존재할 때는 시장군수가
사업시 인가하기 전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의. 또 어디서? 예? 지방 건축위원회. 어떤 경우? 정비구역. 정비구역 어디에서?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예? 정비 네 가지.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돼 있을 땐 건축인이 심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정비구역 외에서는요. 그 다음 이거 사업비 예치. 무슨 사업? 네?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여러분 항상 뭐가 우려된다고 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택이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 대상으로 해. 건축물. 상가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택보다 미분양 우려가 높아. 더군다나 사업을 누가 했을 때 여기 양아씨 누구? 지정개발자. 이때는 사업비 얼마?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뭐가?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고 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사업을 누가 할 때? 지정개발자 할 때. 지정개발자. 왜? 특히 미분양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조례 정함을 예치하게 하고 인가할 수 있다. 자, 이게 사업시 인가 절차입니다. 네. 사업시 인가 절차 잘 보세요. 사업시는 뭘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다, 정관 등을 작성한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그래서 사업시행 동의 받는다. 시장으로서 주공등을 안 받아. 조합원에 가만서 동영상 사무례상. 그리고 시장부터 인가 신청하면 시장으로서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주민 의견을 듣고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에 있을 교육장 교육감과 협의하고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관련돼 있을 땐 건축인의 힘을 거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지정개발자 할 땐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조례가 하지 않은 금액을 예치하게 인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업시행 인가 절차입니다. 됐죠? 요거 딱 이렇게 인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장우서 사업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사업시 인가 나오죠. 사업시 인가. 그래서 사업시 인가고시 나오죠. 사업시 인가고시 누가 했다? 시장 군수한 겁니다. 시장우수. 그러면 이제 사업시 인가고시 후에 아까 시공자 선정된 경우가 있죠? 요거 여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다음에 이 사업시 인가 이후 여기서 이제 아까 시공자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일단은 앞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업시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사업시 인가고시. 자,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1시간 더 전에 뒤에 정리했죠.